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가수 비니에서의 12월 수입이 왜 업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는지, 그리고 그녀의 현재 행사비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숫자와 흐름으로 확인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니에서라는 이름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각인된 이후 그녀를 둘러싼 평가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과연 이 젊은 트로트 가수의 인기는 일시적인 반짝임일까요?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신호일까요? 12월을 기준으로 공개된 각종 업계 추정 수치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형성된 팬덤 규모, 무대 요청 빈도, 그리고 출연을 둘러싼 경쟁 양상은 기존의 신인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런 깊이 있는 분석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12월은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입니다. 연말 행사와 기업 이벤트, 지역 축제, 방송 특집 무대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수들의 몸값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어떤 가수가 얼마나 불려다니는지는 단순한 인기 지표를 넘어 업계가 그 가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합니다. 비니에서는 바로 이 구간에서 기존의 예측을 완전히 깨뜨리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비니에서의 12월 일정은 단순히 바빴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여러 건의 러브콜이 동시에 들어왔고 일정 조율 과정에서 이미 계약된 무대보다 더 높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곧 그녀의 이름이 곧바로 티켓 파워와 직결된다는 의미이며 행사 주최 측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니에서의 현재 행사비는 과연 얼마 수준까지 올라온 것일까요? 그리고 이 숫자가 왜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갖는지 다음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2월 수입 구조를 이해하려면 먼저 비니에서의 활동 형태를 세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수입은 단일한 한 가지 통로에서 발생하지 않았고 여러 갈래의 흐름이 동시에 겹치며 만들어진 결과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히 행사 몇 건을 더 뛰었다는 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안에 수익 구조가 얼마나 입체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역시 연말 행사 무대입니다. 12월에는 기업 송년회, 지방자치단체 주간 축제, 지역 상공인 모임, 각종 연말 콘서트가 집중되며 트로트 가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비니에서는 이 시장에서 단순히 이름만 올린 출연자가 아니라 포스터와 홍보 문구의 중심에 배치되는 카드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행사 하나당 지급되는 출연료가 평균치가 아닌 상위 기준으로 책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축은 방송과 미디어 노출입니다. 연말 특집 프로그램과 음악 관련 콘텐츠에서 비니에서를 찾는 요청이 늘어나면서 단발성 출연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계약도 증가했습니다. 한 번의 방송 출연이 또 다른 무대를 부르고 그 무대가 다시 화제성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연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후 추가 행사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가 수입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팬덤 기반 활동입니다. 팬미팅, 소규모 라이브 무대, 비공개 초청 행사 등은 외부에 크게 알려지지 않지만 실제 수입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비니에서의 경우 연령대를 가리지 않는 팬층이 빠르게 형성되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팬 소비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화제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세 갈래의 수입원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12월 한 달 동안의 총 수입은 기존 신인 가수의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일회성 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시장의 선택과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책정되는 비니에서의 현재 행사비는 어느 선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빈에서의 현재 행사비 수준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점은 하나입니다. 빈에서의 행사비는 더 이상 신인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월을 기점으로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상위권이라는 표현이 함께 붙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가수의 행사비는 경력, 인지도, 티켓 파워, 그리고 현장 반응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성됩니다. 빈에서는 이 모든 지표에서 동시에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연말 행사 주최 측 사이에서는 빈에서를 섭외하지 못하면 대체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고, 이 상황이 곧 협상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출연 제안이 먼저 들어오는 구조에서 조건을 조율하는 쪽이 가수가 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빈에서의 현재 행사비는 기존 중견급 가수 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12월과 같은 피크 시즌에는 기본 조건 위에 추가 비용이 붙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동거리나 행사 성격에 따라 금액 차이가 더 벌어지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몸값이 올랐다는 의미를 넘어 시장이 그녀를 안정적인 흥행 카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금액이 단순히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사 주최 측은 빈에서를 섭외했을 때 관객 수, 현장 반응, 이후 홍보 효과까지 모두 계산에 넣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에서가 출연한 행사 이후 추가 요청이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 번의 출연이 여러 건의 계약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사비는 자연스럽게 상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빈에서의 현재 행사비는 숫자 그 자체보다 그 배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과대평가가 아니라 반복된 선택과 결과가 쌓여 형성된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에 대해 업계와 대중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승세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어떤 온도차가 존재할까요? 다음 부분에서 그 반응과 평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빈에서의 행사비 상승을 두고 업계 안팎의 시선은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예견된 결과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전제는 하나입니다. 지금의 빈에서는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같은 세대의 트로트 가수들과 비교해보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보통 신인이나 경력 초반의 가수들은 한 가지 강점에 의존해 시장에 진입합니다. 방송 화제성, 특정 연령대 팬덤, 혹은 한 곡의 히트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빈에서는 이 요소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무대 장악력, 세대의 확장성,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까지 겹치면서 섭외 측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는 카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중견급 가수들과의 비교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경력면에서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행사 현장에서의 반응과 동원력만 놓고 보면 빈에서가 이미 비슷한 선상에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과 같이 선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경력보다 현재의 체감 인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이 구간에서 빈에서는 여러 중견 가수들을 앞서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시장 내부의 기준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이제 신인과 중견의 경계를 과거처럼 단순하게 나누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관객을 움직이는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름이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빈에서는 바로 이 기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사례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승세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친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시장이 그녀에게 거는 기대치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유망주를 넘어 트로트 시장의 흐름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실제 현장과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숫자와 비교를 넘어 감정과 평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빈에서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지, 다음 부분에서 그 목소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빈에서를 둘러싼 반응은 현장과 팬덤에서 더욱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숫자와 계약 조건으로만 보면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반응은 감정의 온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12월 이후 이어진 무대들에서 확인된 분위기는 단순히 잘 나가는 가수에 대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사 현장 관계자들은 빈예서의 이름이 올라간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관객의 집중도가 높아지고 무대 전부터 기대감이 형성되며 실제 공연이 시작되면 반응이 빠르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연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요소로 주최 측 입장에서는 비용 이상의 가치를 체감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장에서는 빈예서의 출연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즉흥적인 앵콜 요청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팬덤의 반응 역시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빈예서를 지지하는 팬들은 행사비 상승이나 수익 규모에 대해 과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특히 젊은 팬층과 중장년 팬층이 동시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은 그녀의 활동 기반이 특정 세대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장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너무 빠른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 일정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체력과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는 점에서 빈예서의 현재 위치를 방증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장과 팬덤의 반응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집니다. 지금의 빈예서는 단순히 화제가 되는 가수가 아니라 직접 보고 싶은 가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식이 유지되는 한 행사비와 수입 구조는 당분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빈예서의 미래와 시장에서의 위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빈예서의 향후 흐름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12월을 기점으로 형성된 수입 구조와 행사비 수준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빈예서를 단순한 상승세의 주인공이 아니라 기준점을 바꾼 사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것은 일정 관리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수요가 지속될 경우 모든 제안을 수용하는 방식은 오히려 브랜드 가치를 소모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빈예서가 출연 횟수를 줄이더라도 무대의 질과 상징성을 우선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수입의 극대화보다 중장기적인 신뢰도를 선택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행사비의 상한선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도 이미 많은 주최 측이 부담을 느끼는 단계에 들어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 요청이 줄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이 빈예서를 일시적인 대안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식이 유지되는 한 행사비는 급격히 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조정되며 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이미지 확장입니다. 빈예서의 강점은 무대 위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송과 무대, 그리고 팬과의 접점에서 보여준 일관된 태도는 그녀를 신뢰 가능한 가수로 자리잡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향후 음악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와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수입 구조 역시 단순한 행사 중심에서 점차 다변화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결국 빈예서의 12월 수입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숫자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과 배경이 시장의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반응이 반복되며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업계는 묻고 있습니다. 빈예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 흐름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를 말입니다. 이 영상이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빈예서의 사례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면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그녀의 12월 수입과 행사비 상승은 현재 트로트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경력 연차가 곧 몸값이었고 방송 출연 횟수가 곧 시장 가치로 직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이 공식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빈예서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먼저 트로트 시장의 소비 구조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트로트는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로 인식되었고 행사 역시 지역 축제나 노년층 중심의 무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대 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트로트 가수의 소비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공연을 직접 보러 가는 관객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와 방송 클립을 통해 가수를 접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빈예선은 빠르게 적응했고 오히려 그 흐름을 앞서 나간 케이스로 평가됩니다. 빈예서의 강점은 단순히 노래를 잘한다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호흡하는 방식, 표정과 제스처를 사용하는 타이밍, 곡의 감정을 전달하는 완급 조절에서 이미 중견급 가수에 가까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빈예서의 성장을 우연이나 운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준비된 인물이 적절한 시점에 주목을 받았다고 분석합니다. 12월 수입이 주목받은 또 다른 이유는 그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특정 시즌에 반짝 상승세를 경험하지만 그 흐름을 다음 해까지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빈예서의 경우 12월 이전부터 이미 일정 밀집 현상이 나타났고 연말을 지나면서도 섭외 문의가 줄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시장이 그녀를 일회성 카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사비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액이 높아졌다는 사실보다 그 금액을 받아들이는 시장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신인급 가수의 행사비 인상에 대해 주최 측이 부담을 느끼고 대체 가능한 다른 가수를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빈예서의 경우 비교 대상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가수를 섭외하지 못했을 때의 손실이 비용 부담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협상 구조는 완전히 바뀝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팬덤의 질입니다. 팬의 숫자만으로 가치를 평가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팬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소비에 참여하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빈예서의 팬덤은 단순한 응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연과 행사에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행사 주최 측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객석을 채울 수 있는 이름인가, 현장에서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수인가에 대한 질문에 빈예서는 이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트로트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예서와 같은 사례가 등장하면서 기획사와 제작진은 신인 발굴과 육성 방식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력을 쌓는 시간보다 얼마나 빠르게 무대 경험을 축적하고 관객과 직접 부딪히며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향후 트로트 시장에 등장할 새로운 가수들의 모습에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 모든 흐름이 장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성장에는 언제나 리스크가 따릅니다. 기대치가 높아질수록 작은 실수도 크게 부각될 수 있고 일정 관리나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경우 반작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예서의 다음 단계는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래 실력뿐 아니라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요구됩니다. 업계에서는 빈예서가 향후 어떤 길을 택할지에 대해 여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대 중심의 활동을 유지하며 라이브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입니다. 이는 행사와 콘서트, 투어 중심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더욱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이 경우 단기 수익보다 장기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분명한 것은 빈예서가 이미 선택받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기회를 기다리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기회를 취할지를 고민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변화는 수입 숫자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가수로서의 주도권이 시장에서 그녀에게 이동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빈예서의 12월 수입과 행사비 이야기는 한 명의 가수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지금 한국 트로트 시장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 구조, 세대 간 경계의 붕괴, 팬덤의 행동력 강화, 그리고 가수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빈예서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기준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비니에서의 12월이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트로트 시장의 방향을 보여준 분기점이었다고 말입니다.